오늘은 신혼부부 준비해 오셨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좀 결혼식이 많은 시즌이다 보니까 네. 요새 신혼부부들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봤고 동료들의 상담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. 제 개인적으로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만저만 피곤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런가요? 네. 연애할 때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잘 맞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셨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닥치다 보니까 예상과는 다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. 네,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어디에서 살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. 예, 예. 네,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 장만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형편에 맞게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예. 그렇군요. 아, 그러면 참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부부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.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? 네, 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르겠지만요. 예. 신혼 초부터 무리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.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. 네. 요즘에는 좀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는지 꼭 집을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함께 버는 돈을 어떤 가치에 두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결혼 생활에는 또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. 네네. 그거에 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? 네,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아무래도 출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예. 출산을 하게 되면은 부부 중에 한 명이 이제 육아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되고요.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출산 비용, 그 다음에 네. 육아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 나가는 지출보다 현저히 많은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유동자금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구체적으로 한 가지 좀 사례를 들어볼까요? 네, 좀 드라마틱한 사례가 있었는데요. 네. 예비 신혼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. 남자분은 33살의 자영업자이셨고요. 네. 여자분은 28살의 직장인분이셨습니다. 남자분께서 외제차도 타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좋은 시계도 차고 다니셔가지고 한 180에 연봉 6천이 되는 그런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실 알고 보니까 한 달 평균 수입이 350만 원 정도 되고 네. 그중에 자동차 할부금으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부분이네요. 네. 예.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의 집을 알아보시던 중에 한 3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집을 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. 네,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자금과 여자친구와 함께 모은 돈을 합치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가 생기는데 예. 한 2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동차 할부금과 대출 이자를 포함해서 약 한 350만 원, 그러니까 남편분 월급 그대로 이제 통째로 나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 어떤 결과를 좀 내려주셨어요? 네,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거는 좀 미루는 방향으로 좀 예. 말씀을 드렸습니다. 남편 되실 분의 전세 만료 기간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집에서 함께 살림을 차리면서 좀 네. 신중히 생각해 보도록 결심했고요. 또 씀씀이가 크던 남편분의 지출을 아내분께서 이제 통제를 하시면서 돈 관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. 역시 소비 관리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웬만하면은 꼼꼼한 성격을 가진 아내분이 돈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. 그러면 지금 신혼 생활에 있어서 이 재무 구조가 관리하기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. 어떤 부분을 가장 포인트로 꼽아주신다면요?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예. 따로 돈 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례의 경우에서는 비자금을 이렇게 챙겨서 따로 돈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연말정산 때 그때 어디에다가 이제 소비를 몰아줘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예. 한 분이 관리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어느 분이 관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, 보통?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여성분이, 아내분이 관리하시는 그렇군요.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그 관리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던 사례를 들을 수 있을까요?
아까 여성분이 네, 아까 이 여성분께서 관리를 하신 결과요. 예. 남편분께 이제 용돈을 다달이 이제 드렸다고 하세요. 남편분께서는 굉장히 좀 싫어하셨는데 결국에는 한 3개월, 4개월 지나다 보니까 남편분도 그에 적응을 하시게 되고 예. 좀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서 수입차도 이제 예. 정리를 하시고 연비 좋은 국산차로 좀 바꾸시고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가지고 네. 상당히 좋은 사례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. 각자가 따로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험 상품이라든지 투자 상품에 대해서 각자 이제 서로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요. 또 아무래도 노후를 생각해서 연금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최소한 부부 합산해서 연 400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기본적인 준비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상품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같이 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맞춰서 하자라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